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 문제,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그 비상계엄 시도부터 또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MBC 뉴스 영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상황, 그 핵심과 또 앞으로의 파장을 시민 여러분께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풀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정당의 존립 문제,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헌법 절차의 정당성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인 공방도 아주 격하고요. 과거 사건과의 연결고리까지 참 여러 층위가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점을 한번 보죠. 모든 일의 발단은 역시 작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시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였죠. 당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면서 그때부터 내란에 동조했다, 심지어는 내란 방조 세력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했었는데요. 네, 비판이 거셌죠. 근데 이게 최근에는 정당 해산 요구라는 정말 초유의 상황으로까지 번졌다는 점, 이게 좀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조국혁신당, 여기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 커졌어요. 네, 조국 혁신당이 먼저 치고 나왔죠. 그렇죠. 현행 헌법상으로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정부가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마침 그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야권의 이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 타이밍이 그렇게 맞물렸군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야당이 이 특검 수사 결과하고 정당 해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당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죠. 네, 맞아요. 박찬대 의원은 아예 내란 특별 재판소 설치법 이런 걸 발의했고 또 정청래 의원은 국회 의결만으로도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법안까지 내면서 압박 수위를 확 높이고 있어요. 네. 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떨고 있냐? 이러면서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고요. 아, 상당히 직접적이네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즉각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걸 일당 독재국가 시도라고 비판했고 또 김용태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헌법 8조 사항, 그러니까 정당 해산 제소는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딱 들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헌법 규정을 방패 삼아서 방어에 나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치열한 공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을 때 국민의힘 반응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에는 체포를 막겠다면서 의원들이 막 45명씩 관저로 몰려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아주 격렬했죠. 근데 이번에는 공개적인 언급도 거의 없고 현장에 나타난 의원도 사실상 없었단 말이죠.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냥 송구하다, 안타깝다 이러면서도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이었고요. 이 온도 차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당 내부의 복잡한 심경을 좀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속내는 아마 특검 수사가 당내 다른 인사들, 특히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수사 확대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실제로 윤상현, 김성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면서 당내 긴장감이 상당하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요즘 전화기 바꾸는 의원들이 많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이 앞으로 당의 행보를 어떻게 좀 제약할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불안감만 있는 건 아니고 당내 일부에서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자 혹은 이걸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 목소리도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현 상황을 아예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해산 압박이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수사 불안감이랑 또 쇄신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좀 중대기로의 선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밖으로는 정당 해산이라는 정말 초유의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고요. 안으로는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존하는
매우 복잡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논란이 단순히 여야 간의 어떤 정쟁, 힘겨루기 이걸 넘어서서 우리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정당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 외에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남는 것 같습니다. 정당 해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인 카드까지 거론되는 이런 현재의 극한 정치 대립. 이게 과연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